대구에서 교회와 관련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대규모 종교 행사 참석자도 있어 더 확산될 우려도 큽니다. 상주와 구미 농가에 이어 대구 금호강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직원이 장애인에게 매일 안마를 강요하는 등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임천강 마당을 가로지르며 건설했던 철로가 8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에서 교회와 관련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1박 2일간 진행된 대규모 종교 행사 참석자도 있어 추가 확산 우려도 큽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세비정 교회와 관련해 또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누적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남구에 있는 신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진단검사에서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달성군 영신교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17일 0시 기준 대구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21명 가운데 11명이 교회 관련입니다. 불똥은 경북으로도 튀었습니다. 김천에서 남구 신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부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앞서 경산에서도 달성군 영신교회와 관련해 3명이 확진됐습니다. 게다가 대구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지난달 상주에서 열린 대규모 종교 행사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 우려도 큽니다. 당시 행사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최근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가족과 지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오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미시 봉곡동에 위치한 한 중학교. 최근 이곳에 재직 중인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교사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배우자와 자녀 2명, 동료 교사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중학교 교사인 구미 109번 확진자를 포함해 지인과 자녀 등 총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접촉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는 것. 이곳 중학교 교사의 확진 판정 이후 가족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교사는 봉곡동과 이문동에 거주하는 지인들과 함께 최근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곡동을 중심으로 한 잇따른 코로나 확산세에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시에서 일부 그러니까 밀접 접촉한 일부만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앞으로 좀 더 큰 어떤 다른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감이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커요. 한편 구미보건소는 해당 중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전면 역학조사를 펼친 결과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7일 16시 기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지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으로 시작한 109번 봉곡교사 관련 유치원 어린이집은 음성 나왔으며 가족 접촉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적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방역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잇따른 코로나 확산 추세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당분간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현재의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는 환자를 빠르게 격리하기 위해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에 전담 병상을 각각 100여 개 이상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280개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감염병 관련 교수와 공무원이 함께 팀을 꾸려 매일 포항과 경주, 구미, 안동에서 역학조사를 돕고 감염병 대응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걱정스럽지만 조류 인플루엔자도 문제입니다. 경북 상주, 구미의 농가에 이어 이번엔 대구 금호강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금호강 안심습지 일대. 이맘때쯤이면 철새 수백 마리가 날아드는 곳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죽은 혹고니가 발견됐습니다. 사체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금호강 철새도래지 주변입니다. 현재 이렇게 차량 통행이 막혀 있고 옆길에는 방역을 위해서 생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대구시는 폐사체 발견 지점 반경 500m 이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주기적으로 주변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입 통제 구간이 한 6.7km 정도 되는데 거기 과금 관련 차량 진입을 금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GPS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대 내에 전 농가에 대해서 지금 긴급 임상 예찰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12월에서 1월은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기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요새 갑자기 이제 날씨가 북쪽이 추워지니까 새들이 오는 그 대규모로 겨울철 새들이 오는 게 지금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개별 농가에서 많이 대비책을 강구하고 외부로부터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게. 전국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면서 축산 농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끊임없이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해 알려진 것만 해도 6곳에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심지어 장애인에게 매일 안마를 강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직원인 듯한 한 사람이 누워서 안마를 받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여름에도 겨울에도 안마는 이어졌습니다. 한 장애인의 손목은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영천의 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직원들의 지시로 매일 1시간씩 안마를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폭언과 폭행은 일상적이었고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은 계약을 해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이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법인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생활 계획을 영천시가 계획을 세우고 자립생활을 시키라는 거고요. 근데 탈시설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비리를 저지른 이런 시설 그리고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폐쇄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설 폐쇄와 함께 경상북도에 이제 법인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설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영천시도 사법 처리 결과를 보고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꾸만 시설을 폐쇄하라 하거든요, 지금. 네, 폐쇄를 하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대를 폐쇄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또 법적으로 이게 확실히 사법부에서 판결도 안 났는데 그만큼 행정 조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경북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은 경주와 경산 등 모두 6곳. 시설장 교체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감사 청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을 관통했던 철길이 8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캐캐 묵은 일제 잔재가 사라지는 건데요. 임청각 복원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음벽이 무너지고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임청각을 관통했던 일제 잔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로 일부가 폐쇄되면서 치옥의 철길이 80년 만에 운행을 멈춘 겁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 일본이 임청각을 관통하는 철길을 설치하면서 50여 칸의 집이 훼손됐습니다. 석주선생의 가문에서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후손들은 잃어버린 80년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금강산을 거쳐 백두산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고 우리나라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복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핵심인 임청각 복원이 2025년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철길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생가의 모습을 되찾는 데 28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시대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항일 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과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던 대한민국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 나라는 그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이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12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4일 기준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 상승해 울산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지난주 0.62%에 이어 이번 주에도 0.58%가 올라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매매 가격은 0.29%, 전세 가격은 0.3% 상승하는 등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2주 연속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도군이 내년부터 초등학생 돌봄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청도군은 지난 16일 청나래 사회적 협동조합과 다함께 돌봄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을 맺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시간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시설로 숙제, 놀이, 급식 지원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경주시 황호동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 이른바 황호동 사랑채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사랑채는 주민 누구나 쉼터, 회의 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호동은 한때 경주 대표 중심가였으나 2005년 시청이 지금의 동천동으로 이전하면서 쇠퇴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산시의회가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노래 연습장 업주 교육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사회 간접자본 분야 국비 2조 7,5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 2조 4,082억 원보다 3,482억 원 늘었습니다.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790억 원, 대구 외곽순환도로 1,144억 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20억 원, 포항 안동 간 국도와 단산 부석사 간 국지도 개량 등이 주요 도로 사업입니다.